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엔젝타 코리아 브론즈 김주연 IBO입니다. 오늘이 2026년 첫 신규 사업 설명회인데요. 이런 자리에 사회를 맡겨주신 스폰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떨리네. 우리 엔젝타 사장님들도 새해에 새로운 목표 설정하셨을 텐데 그거 다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가 왜 엔젝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Y 엔젝타를 발표해 주실 분을 모실 건데요. 이분은 상계샵에서 핫하게 사업하시며 남매 사업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권태준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젝타 코리아 권태준 IB입니다. 엔젝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Y를 10시 44분에 전달받았어요. 16분 됐네요, 지금.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저께 사실 오늘 시스템 끝나고 후포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후원을 가요. 그래서 4시간 반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발소도 갔다 왔거든요. 다행히 오늘 이렇게 미용실도 갔다 왔는데 이 앞자리에 쓰게 해주셔서 상위 스폰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Y를 생각해 볼 때 계속 바뀌잖아요. 저도 제가 처음 엔젝타를 만난 건 2024년 8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론 이제 누나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누나가 제가 그때 이제 강남 쪽에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밥 먹으러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강남 쪽에 올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낌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저희 누나하고 저는 제가 보험 영업을 하게 된 것도 누나 때문에 하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랑은 또 이제 상황이 틀린 거죠. 뭔가 좀 이상해 계속 자꾸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모를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계속 이제 제가 사실은 거부를 했어요. 거절을 하다가 그날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를 사놨다.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 그 자리에 와야지 표를 사놨으니까 꼭 와야 된다고. 사실 보니까 그때가 컨벤션이었는데 컨벤션 돈 내나요? 안 낸 거죠. 근데 거짓말 한 거죠. 선의의 거짓말을. 표까지 사놨다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이 그 회장님이 오신 날이었었어요. 창립자이심.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되게 감사해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저희 누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회장님을 살아생전에 본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9월 정도에 이제 그 비보가 이제 들렸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봤어요. 그때 처음에 컨벤션에 갔는데 회사를 계속 소개할 때 착한 회사 너무 많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손발이 좀 오글거렸거든요.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진실되지 않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한 달 이후에 이제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에 만약에 남은 시간이, 사실은 회장님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에는 앓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삶이 남았다는 건 본인이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의사들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열몇 시간을 그것도 이코노미를 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우리 컨벤션을 위해서 오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도 처음에는 누나도 그랬고 그리고 누나라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스폰서님도 그랬고 박영식 스폰서님도 이제 볼 때마다 계속 시스템에 나와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계속 안 나갔죠.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많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날 때 어쩔 때 한 번씩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계속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변화되는 걸 봤어요. 물론 제가 변하기도 했고 저도 한 2달 동안에 10kg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정도 빠지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상계 오피스에 처음 시스템 갔을 때는 그날은 또 기복 스폰서님 오시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기복 스폰서님 뭐라고 그랬냐면
누나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여지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좀 뭐지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날 조병호 스폰서님이 너무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품 잘 드시면 얼굴도 막 올라붙을 거고 막 좋아질 거래요. 믿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처음에 진짜 안 믿어요. 저도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마음이었죠. 불신이 가득했는데 한 달, 두 달 제품을 그냥 어쨌든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제가 바뀌고,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 턱선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없던 턱선이.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품은 좀 더 열심히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1박 2일도 가게 되고, 뭐 잭타멘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 이런 거 자꾸 가면서,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거의 안 빠지면서 보니까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변하는 모습은 제가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인천지사 올 때도 뭐냐면 여기 1년 전, 뭐 1년 6개월 전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되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품 좋은 제품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상계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젊은 남자가 없었어요. 제가 가기 전까지. 그래서 영심 스폰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사실 시스템 한 2번 정도 듣고 났는데 강의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셨어요. 저희 여기 시스템 끝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천지사 시스템 2번 오고 상계에서 연습 좀 하고, 그리고서 한 달도 안 돼서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회를. 그리고 첫 사업 설명회 때 3분이 사인하셨어요. 제가 저기는 아닌데 신규 오신 분들이 3분이 사인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제가 제 성향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저는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하기 전에 제가 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보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맞는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계속 제가 하는 것들이 좀 바뀌지만, Y라는 게 바뀌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전달하고 나서부터가 이 일은 시작이더라고요. 전달하고 나서 그분이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살이 빠지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냐. 제가 살면서 많은 직업들을 가져봤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던 일은 없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은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인데 잘 안 될 리가 있나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잘못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엔젝타의 Y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게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 이제 ESA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엔젝타는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게더 가치와 밸류 가치를 더하는 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런 일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은 직급, 그리고 더 나은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 엔젝타를 발표해 주신 권태준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시간인데요. 이분은 파트너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플래티늄 강호철 스폰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강호철 아이브입니다. 좀 마음이 새롭네요. 26년을 시작하는 첫 사업 설명회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김주현 사장님이 오늘 26년 시작하는 첫 사회라서 25년 첫 사업 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첫 사업 설명회에 25년 사회를 본 게 저더라고요. 그리고 첫 사업 설명회를 하신 분이 김진표 스폰서님이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수진 스폰서님이 알고 이렇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팀이 조금 더 왠지 느낌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엔젝타에서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법령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엔젝타가 점점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10명한테 물어보면 무려 2명 정도는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로 성장한 거잖아요. 예, 엄청난 발전이죠. 한 번에 10명 다 알아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주위에서 견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먹고 나았다, 고쳤다 이거는 안 된대요. 하지만 이거를 먹고 도움 받았다. 개선이 됐다. 요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요런 거에 맞춰가지고 사업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될까요? 왜 네트워크를 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그 흔하다는 암으로 가는 길 아시죠? 예, 웨이. 예. 맞잖아요. 암으로 가는 길. 거기 치약이 되게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부터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양치를 하면 헛구역질이 나와요. 특히 혀를 닦다 보면. 근데 그 암으로 가는 길에서 나오는 치약이 헛구역질이 안 나온대요. 그래? 그러면서 써보려고 했는데 다단계래요. 안 써. 라고 얘기했어요. 안 써봤어요, 진짜로. 왜 안 썼냐면 다단계라서. 왜 그러냐면 저희 외갓집이 이거는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 뉴스에도 나온 거니까 조이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다단계로 한 4조 정도를 가지고 중국으로 날라서 뭐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희 외갓집이 부산 쪽에서 외갓집이 있는데 한 20억 정도를 날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제 돈을 날리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품이 좋아도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 그 차이점을 몰랐던 거죠. 그냥 안 좋은 점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너무 반대를 했지만 부동산 일을 잘 하고 있었을 때 우리 김진표 스폰서님 어머님이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몸에 좋다는 커피를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부동산 계약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부동산 계약 안 해도 좋으니까 그 사람 손절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어머님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좋아진 거 나도 뭐 보고지 뭐 이러고 해서 그냥 220 사인을 했어요. 근데 단 4일 만에 제가 이게 아까 이혜원 사장님이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야뇨증 아니고 야간뇨예요. 야간뇨.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밤에 화장실을 한 3-4번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4일 정도 먹었더니 일단 밤에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숙면을 취해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좀 저 까는 얘기지만 술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거의 맨날 먹거든요. 그래서 우루사 200ml를 처방을 받아 먹어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시중에서 파는 게 5ml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 건강 우루사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대근이 나와서 선전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5ml인데 전 200ml를 처방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간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근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병원을 가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피 검사를
1개월 전에 하고 저희 1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 제품을 먹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 술 좀 안 드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왜요? 네,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100ml로 줄여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다시 갔는데 술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간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고지혈증약 우르사를 아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건강 관리 잘하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쪽으로 뛰어든 계기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3월달에 제가 23년 3월달에 전업을 했는데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2월달에 현장을 마무리하고 분양일이라는 건 다른 현장을 알아봐야 돼요.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많은데 한 30명 좀 넘었는데 이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좀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랑 저 구석탱이 있는 건물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부동산을 좀 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한 얘기가 저 전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다니면 다닐수록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부동산 경기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나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결정을 하게 되면서 많이 알아봤어요. 3월 달에 내내 알아보면서 뭘 알아봤냐면 책도 여러 권 사서 보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유통의 흐름, 유통의 패러다임이 그냥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옛날 재래식 방식은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를 거쳐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가 1,000원 정도의 물건을 샀대요. 당연한가요? 옛날엔 당연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 유통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유통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유통이라 그러면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똑같이 광고를 해요. 대신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제품을 파는데 700원 정도 조금 저렴해졌대요. 이게 훨씬 낫나요? 훨씬 낫죠. 근데 미래 유통.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유통이랑 미래 유통이랑 조금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원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 알파가 왜 붙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들은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제품은 나쁜 제품이 없어요.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0원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생산자가. 그럼 소비자가 500원의 물건을 샀어요. 누가 이익이에요? 다 이익이죠. 생산자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이에요. 대신 100원은 누가 가져가냐? 입소문 내준 사람한테 준대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나쁜 게 아니고 되려 좋은 거네. 예를 들어서 이 마트 가서 물건을 사서 너무 좋은데 아니 내가 친구한테 이 마트 소개해 줬더니 마트에서 그냥 한 20% 준대요. 좋나요? 전 그 마트만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마트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온라인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안 쓰셔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거 말고는 없어질 거예요. 직거래 말고는 나머지 다 없어진대요.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요즘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개판 5분 전인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령 사회까지 겹쳤대요. 근데 성장은 점점 느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일단은 직장인들이 제일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내 월급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른대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현재 연봉에 불만족을 한대요.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은 투잡을 해야 된대요. 이제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에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해서 아끼고 모으면 집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포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장인들이 어렵다 보면 또 누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돈을 안 써요. 자영업자들.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은 요즘에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의 그 뭐죠? 한 점 부끄럼 없이 뭐 이렇게 예 거기 보니까 뭐 바람이 뭐 스치운다 요거를 빗대어 가지고 월급이 내 통장을 스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높은데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 사업 통계가 5% 이하가 성공한대요. 근데 이것도 22년, 23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1% 성공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거 하면 잘 된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해서 1억, 2억 우습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6개월 안에 문 닫더라고요. 6개월 안에. 저도 자영업을 많이 해봤지만 자영업은 최소한 6개월까지는 내가 장사가 하나도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6개월 안에 무조건 문 닫습니다. 근데 그나마저도 80% 이상은 무조건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잘 되는 데들도 이렇게 임대 문의를 붙여놔요. 제가 파주 사는데 운정에 야당역이 일산보다 지금 더 뜨고 있어요. 일산에 라페스타라고 해서 옛날에 젊은 아이들 무슨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 야당역 가면 강남역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새벽 2시, 3시까지 나이트 앞에 막 사람들 막 버글버글 하거든요. 근데 임대 문의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장사는 잘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버틸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다음 목표가 생명 연장이래요. 안 그래도 보험업계에서는 12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생명을 연장을 하겠대. 근데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14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50세 이하가 한 120세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다 50세 이하겠지만 혹시나 너무 동안이어서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무조건 100세까지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10명 중에 1명은 80세가 넘어가고요. 맥도날드에서는 90세 직원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일할 자리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잠깐 넘을게요. 키오스크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기계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봤더니 올해 이건 바뀌었죠. 26년도 최저임금은 320원. 맞나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아무튼 올랐습니다. 320원이에요. 근데 키오스크 한 대 쓰는데 5만 원이래요. 작은 걸로 한번 볼까요? 테이블마다 있는 거 있죠? 테이블마다 있는 거는 한 대에 10,000원, 11,000원 해요. 그러면 테이블이 10개면 11만 원이면 직원 1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술 한잔 먹으러 갔는데 자꾸 술 얘기네. 술 한잔 먹으러 갔는데 이 맥주집인데 맥주가 엄청 싸고 맛있더라고요. 맥주 한 잔 1,900원, 1,900원. 예. 아무튼 어찌됐든 그거는 보내고 예. 갔더니 테이블보다도 없고 키오스크도 없는데 그냥 테이블에 이런 그냥 판때기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거 없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QR코드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또 제가 바로 알아봤더니 얼마냐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된대요. 그거는 매장 크기에 상관없이. 예. 키오스크는 한 대당 얼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매장에 그냥 한 달에 3만 원이래요. 1년에 36만 원이면 직원 1명을 쓰는데 직원을 쓰려면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뭘 쓰겠어요? 예, 점점 바뀌고 있죠. 근데 제가 지방으로 좀 많이 가는데 지방에서는 아예 모르세요. 근데 서울 경기 쪽에서는 요즘에 좀 많이 흔해졌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 일자리는 없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큰 사거리 코너마다 무조건 은행이 있었죠. 유명 은행 다 있었는데 요즘 은행 찾으려면 어디부터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막 2층에 있고 뭐 3층에 있는 데도 있고 그나마저도 창구 가면 사람도 없고 맨 그냥 키오스크예요. 이것도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이라 그래가지고 상담원이 상담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것도 AI가 그냥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답답해요. 아우 막 상담원이랑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은행원은 40세만 되면 희망퇴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원들 철밥통이라고 얘기했던 은행원들마저도 40세가 되면 점점 내 자리가 없어진다. 퇴직하면 뭐 할 거예요? 치킨집 하겠죠 뭐. 네. 버스 대박입니다. 24년도 6월 달에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버스인데 이때는 기사가 없으면 운행을 못 했대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건 작년 말이거든요. 청계천에 도로에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올해부터 유료화가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유료화가 됐어요. 노선도 많이 1,200원으로 전환됐어요. 실제로 아예 버스 기사가 없는 버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를 늘리고 앱으로 시민 건강도 챙긴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게 1월 4일 뉴스인데 서울론이라는 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AI로 진로 진학 지도를 한대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AI가 진로 진학 지도를 한대요. 아 진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치킨이 1시간에 50마리 치킨을 튀긴대요.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1시간에 많이 튀기면 13마리 정도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한 달 임대료가 110만 원이래요. 부가세 포함해서. 사람은 얼마 줘야 될까요? 아무리 못 줘도 300 이상은 줘야죠. 주방에서 튀김 냄새 맡는데. 근데 1시간에 50마리 튀기는 로봇. 요즘에 김밥도 만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김밥을 누가 사왔는데 김밥 자르는 기계가 김밥을 잘랐대요. 야 조금 있으면 김밥 싸는 기계도 나오겠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건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어찌됐든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무조건 사람 쓰느니 그거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와 진짜 기계가 진짜 사람 일하는 구석구석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즘엔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 강남에 실제로 배달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계가 우리 세상에 우리 진짜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는데 사람은 할 수 있고 사람만 할 수 있고 기계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먹고 자고 쓰고, 예, 싸고 이뻐지고, 네, 살 빠지고. 왜냐하면 로봇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환경에 노출 안 됐다 보니까 질병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잖아요. 과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살찔 일이 없으니까 살 뺄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나 이거 먹고 이뻐졌다. 나 이거 먹고 살 빠졌다.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꼭 진짜 좀 답답해요. 동남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 근데 치킨집 얘기를 잠깐 아까 했는데 치킨집 잘 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치킨집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꼭 옆집 뭐 햄버거 가게 아줌마한테 야 나 치킨집 할까? 네. 그럼 햄버거 가게 아줌마는 얘기하죠. 야 치킨집 하지 말고 햄버거 가게 해. 라고 하겠죠. 근데 꼭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든지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또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무조건 하래요. 빌 게이츠, 로버트 키요사키, 도널드 트럼프, 뭐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보면 현금 흐름의 구조예요. 직원들은 직장이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영업을 해봤지만 자영업 말고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화물차 5톤 트럭을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벌이가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잠을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제일 잘 벌고 있는 사람이 평균 1200에서 한 1500 정도 버는데 그분이 하루에 잠 몇 시간 자실 것 같아요? 2시간 많으면 3시간이에요. 근데 그분은 물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주 4일 근무를 해요. 주 4일 근무를 했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출근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술 퍼먹는데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근데 그분 지금 요즘은 연락을 안 하는데 살아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왜 나냐면 99%가 졸음운전이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장거리 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돈 지금 1200만 원, 15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벌고 빨리 퇴직을 해서 그만두고 다른 뭐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 괜찮겠지만 100%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찌됐든 자영업자들은 그런 돈이에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투자자도 돈을 벌 수는 있죠. 부동산이든 뭐든.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분들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업가예요. 시스템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만들어진 데 탑승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와 사람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시간이 돈이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돈이 되는 건데 우리는 나와 사람이 돈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곱하기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런 강연장에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기자 한 명이 물어봤는데 네가 지금 가진 돈, 부동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나는 정말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다단계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 이러고 야유를 퍼붓대요. 그랬더니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앞에 앉아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이 네트워크 다단계를 극찬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만장자 탄생 지구권 순위가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2위가 부동산, 3위가 금융시장인데 이 2위, 3위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주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더군다나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한한 게 사람들이 왜 많이 그만두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다가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투자를 해서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집에서 있으면서 장사 왜 안 돼? 그러실 거예요? 나가서 문은 열 거 아니에요. 앉아서 오는 손님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나는 돈이 왜 안 돼? 아이 그만둬야겠다.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200만 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억 투자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자, 그리고 나라에서도 점점 밀어주고 있죠. 경기장,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점점 광고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2호선, 3호선에 집중돼 있어요. 강남은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남에 집중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상식이 아니고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릉역 가서 제가 찍은 건데 지사 가다가 불법 피라미드는 하지 말래요. 근데 오케이 등록 다단계는 안심하고 하래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엔젝타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광고를 좀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요.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저 때는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그 직거래 방식이 정말 좋은 방식이다. 프로슈머라고 해서 정말 좋은 방식이다 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고 있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얘네들한테는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는 광주의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20살, 21살. 이 친구들은 이런 상식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자기가 열심히 하던 축구 프로 선수를 그만 포기를 하고 이거 할 정도로 아이들은 깨어있다. 이미 걔네들한테는 상식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동남아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래요. 그렇다 그러면 왜 엔젝트 할까?
근데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점이. 이 기준점에만 맞으면 굳이 엔젝타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손해보거나 망할 일이 없고 되려 돈을 벌 수 있다.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점 네 가지는 미국 회사, 합법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 네 가지만 완벽하게 맞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좋습니다. 그 기준점 네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 회사 하랍니다. 미국 회사. 왜 미국 회사 하라 그러냐면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킨대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고요. 미국 회사 중에서도 85% 정도가 약속을 지키는데, 그 85% 안에 들어간 회사들은 창립자,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창립자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미국 회사들은 100% 약속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약속을 지켰냐 우리 회장님은 봤더니 9년 동안 7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속을 끝까지 지켰대요. 어떤 약속이냐면 23년 동안 가격 보상 플랜이 변경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특히 이게 70억 원의 손해면 한 달로 계산하니까 한 7천만 원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천만 원 매달 손해 보면서 1년 버틸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6개월 버틸 수 있으신 분 없죠. 근데 우리 회장님은 이런 약속을 지켰는데, 왜 지켰냐고 누구 물어봤더니 나는 엔젝타를 전하는 한 명의 사업자만 있어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뢰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약속은 깨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속하는 건 너무 쉽지 않나요? 누구나 다 약속을 해요. 나 자신과도 약속을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서 사장님들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나 스스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연, 금주, 다이어트. 잘 하고 계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약속은, 이런 약속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 금연, 금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예. 오늘부터가 아니고 연초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1월 1일부터 약속을 못 지켰네? 그럼 2월 2일부터 내일부터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1년 내내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합법적인 회사를 하셔야 됩니다. 엔젝타는 서울제 686호에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정상 등록된 회사고요. 우리나라에 현재 1241개 회사가 라이센스를 줬대요. 합법을 줬는데 1124개가 없어지고 현재 117개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해야 되는가. 근데 1위부터 5위까지는 내 자리가 없다. 이제서야 그거에서 무슨 돈이 되겠냐. 정보력이 그렇게 딸리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암으로 가는 회사, 예? 애가 터지는 회사, 허벌나게 힘든 회사, 예? 많잖아요. 근데 이미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생겨난 회사는 5년 안에 사라질 확률이 98%래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10년 이상 됐는데 내 자리가 있는 회사가 있나? 10개국 이상 글로벌 회사인데 아직 모르는 회사가 있나? 매달 10억 이상 하는 회사만큼 튼튼한 회사가 있나? 너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1년이 됐고요, 현재. 그리고 매달 35억에서 40억 정도를 하는데 저번 달에는 한 70억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3개국에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인데, 이거 딱 맞아떨어진 회사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엔젝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좋은 맞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찾아오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변론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처음에 저는 커피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누구나 다 마시고 있는 커피인데 이 사이에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TMI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스타벅스 이름을 가지고 내 닉네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스타벅스? 두 분 손 드셨어. 두 분. 예. 이거를 내가 1년에 거기 들어가 보면 1년에 내가 커피를 얼마큼 먹었는지가 나와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 엔젝타 하기 전에 2020년도에 내가 커피를 얼마나 먹었나 봤더니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1년에
1년에 2,000 몇백 정도 먹었더라고요. 예.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더라고요. 근데 물론 손님 응대라든지 접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썼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스타벅스에서만 쓴 거예요. 다른 데까지 저가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썼겠냐고요. 근데 보면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게 커피가 무조건 먹으면 좋대요. 저는 하루에 10잔도 넘게 먹었었지만 커피가 아무튼 좋대요. 근데 좋은데 3잔까지 분명히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당뇨, 뇌졸중, 심장병, 심장대사질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둔대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암 환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먹지 말라 그러고 성인들도 하루에 3잔 이상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커피를 이렇게 알맹이만 꺼내서 까맣게 태우잖아요. 태우는 과정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고 카페인이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미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다. 기호식품이 아니고 이미 커피 문화잖아요, 문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커피다. 그래서 의문점은 좀 생겼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인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맞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세포인데 이 엔젝타라는 회사가 23년 전부터 시대를 조금 앞서가서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제품은 다 세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예요. 에너지 발전소. 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DNA가 있어서 스스로 증식이 돼요. 스스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끼를 그냥 낳는 거예요.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세포 속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곳이 엔진이다, 그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동차의 엔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굴러가죠. 제가 좀 충격적인 월요일날 사건이 있어서 리더 미팅이 9시 반인데 제가 12시 다 돼서 왔어요.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장수 IC가 한 5km 정도 남았어요. 근데 빨간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근데 고속도로니까 IC 빠져서 한번 잠깐 세워서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IC 빠지기 전에 거기가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근데 오르막이잖아요.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장님들 잘 아셔야 될 게, 브레이크를 한 번 밟고 멈추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세워야 돼요. 무조건. 저는 이제 운전을 그래도 좀 했던 사람이라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시동이 꺼지면 일단 핸들이 안 움직여요. 근데 살짝 코너잖아요. 근데 다행히 장수 IC까지 오니까 한 30km 정도로 속도는 줄어 있고 내리막이잖아요. 여기서 어찌 됐든 내가 차를 빼야겠다. 고속도로에 세우면 너무 위험하니까. 장수 IC로 빠지는데 또 내리막이에요. 탄력을 붙어서 시동이 속도가 좀 붙더라고요. 한 60km 정도까지 붙는데 앞에 가면 또 신호가 있어갖고 차가 막히잖아요. 겨우 브레이크를 한 번에 싹 해갖고 신호까지 와서 다시 내리막이라서 탄력을 붙여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세웠어요. 예, 진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엔진 오일이 터져가지고 완전 범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도 엔진, 차도 엔진, 진짜 엔진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관리를 사실 잘 안 했어요. 10년을 넘게 탄 차인데 차가 엔진도 조용하고 그냥 너무 장고장도 없이 너무 잘 탔다라고 했는데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한 방에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버린 돈이 한 500, 600 정도는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폐차시켰어요. 왜냐하면 차값이 중고차 값을 알아보니까 제 차가 한 500, 600 받는데요. 많이 받으면 700 받는데요. 수리비가 500, 600 나왔어요.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가서 엔진을 그냥 갈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냥 폐차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은 열심히 뚜벅이로 좀 다니고 있고 지금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사람이건 차건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보니까 정상세포에는 그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100에서 20마리 정도 들어있대. 200에서 1000마리 정도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니까 정상세포인데 비정상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10에서 20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래서 잘 안 굴러가니까 이 빈자리에 지방, 염증, 독소 이런 애들이 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제약회사들은 이 지방염증 독소를 어떻게 뺄까 결과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엔젝타에선 이게 왜 찼지?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이렇게 빵빵한데 비정상세포에서 결과만 해결하면 이거 찌그러진 공처럼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예. 18kg를 감량했는데 뭐 사람 얼굴인가요? 예. 약간 하회탈 씌우는 것 같지 않아요? 조영구도 마찬가지예요. 15kg를 빼서 초콜릿 복근인데 얼굴이 거의 입관 전의 얼굴이다. 그리고 다이어트보다는 노화가 더 재조명됐대요. 늙었다. 그러면 저로 따지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됐대요. 한 3, 4kg 빼서 유지하고 있는데 좀 사람다워졌나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예요 그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요. 네, 접니다. 근데 아무튼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예. 이때만 해도 야 이 새끼야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못 그런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세포를 공격하는 게 활성산소래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사람이 숨만 쉬면 발생을 하는데 숨을 많이 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단명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인데 희귀난치병에 걸리는 이유도 이런 활성산소 관리가 안 되면 그런데 활성산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36,000가지 정도가 된다는데 90%가 넘는 병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대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30세만 되면 반으로 줄어들고요. 60세가 되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항산화 기능, 뭐 항산화, 미토콘드리아를 뭐 어쩌고, 뭐 활성산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건강 프로그램 보면 요즘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베리류를 많이 먹으래요. 그래서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마키베리, 노니, 아로니아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버려졌던 커피 열매 껍데기에서 블루베리에 625배가 넘는 항산화 물질이 발견이 됐다. 그럼 양으로는 얼마큼 먹어야 돼요? 물어봤더니 블루베리 기준으로 하루에 18kg 정도 매일 갈아 먹으면 된대요. 갈아 먹든지 씹어 먹든지 뭐 예. 그렇게 먹으면 된다는데 18kg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먹을 수 있다고 쳐도 당뇨 걸려요, 당뇨. 예. 근데 우리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포 정도만 먹으면 몸에 생겨나는 활성산소가 다 제거된대요. 같은 기준이라 그러면 블루베리 18kg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커피 2포 드시는 게 좋겠어요? 예. 당연히 가격면이나 양으로나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는 아까 얘기한 아크릴아마이드란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얼려서 가수분해를 통해서 습식 공법으로 동결 건조해가지고 쌀 추출물 2%가 들어간 국제 특허 5개가 걸려있는 전 세계에서 엔젝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커피 베리빈 커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몸에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줬으면 그러면 세포가 좋아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PXP래요.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소 단위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디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쌀에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쉽게 얘기하면 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치명적인 약점 2가지가 있어요. 씨앗이 어디 붙어 있어요? 예, 씨앗이 외벽에 붙어 있어요. 사과는 씨앗이 어디 있어요? 안쪽에. 배도 안쪽에. 수박도 안쪽에. 참외도 안쪽에. 근데 얘는 겉에. 그러니까 단점은 농약을 빨아먹습니다. 농약을 씨앗이 흡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치명적인 약점. 농약 문제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계약을 해서 호주, 벨기에, 태국에서 나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계약을 해서 농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번째는 흡수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흡수가 안 되면 어때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씨앗은 동물이 소화 흡수를 못 시킵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래요. 진화를 그렇게 했어요. 얘네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수박씨, 참외씨만 먹어도 대변으로 다 나오지 똑같은데, 그래서 이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미가 좋대요. 현미가 좋은데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된대요. 씨앗이 흡수를 못 시키니까 장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부패를 한대요. 독소를 데려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현미 역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독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대요. 그러면 소화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농약 문제는 해결했고 흡수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일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베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을 통해서 식도, 위장, 소장 뭐 이렇게 거쳐서 세포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린대요. 근데 알파 글리칸 공법이라는 공법을 써서 쉽게 얘기하면 전기 가수분해를 통해서 24번의 가수분해를 통해서 흡수가 100%에 가깝게 그냥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 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충망처럼 외벽이 있대요. 우리 가정에도 방충망 있죠? 예. 왜 해요, 방충망? 왜 걸러요? 우리 세포는 그럼 방충망이 왜 있을까요? 이게 없이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해버리면 우리 몸은 그냥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린대요. 모든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이 방충망이 있는데 그러면 집에도 방충망이 있지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방충망을 뚫어요? 예. 그래서 공기 나쁜 날은 창문 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쌀 추출물을 이런 초미세먼지처럼 아주 가늘게 만들어놔서 그냥 세포가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 그냥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영향을 주니까 얘네들이 쌩쌩해져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지방염증 독소를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화력발전소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오게 해준 그냥 한 끼 식사와 후식 커피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뇨도 마찬가지래요. 당뇨에 걸렸어가 아니고 췌장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러면 그냥 당뇨래요. 암도 암에 걸렸어가 아니고 암세포를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암에 걸리는 거래요. 그러면 췌장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면 인슐린 분비를 정상적으로 하면 암이 개선이 되는 거고 암이 NK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암세포를 정말 활발하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암에 걸릴 일이 없다. 호응 좀 해주세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좀 단점이 뭐냐면 약을 많이 먹어요. 약. 오늘 신규분 혹시 계신가요? 신규분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사장님 부작용 막는 약까지 한 움큼씩 먹는다고 하는데 사장님 혹시 부작용 막는 약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뭐 드셔보셨어요? 네, 감기약만 먹어도 위장약이 따라와요. 그죠? 근데 감기 걸렸는데 왜 위장약이 따라와요? 약이 독하니까 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무조건 따라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약으로만 연명을 하잖아요. 저 아는 분도 당뇨에 걸려가지고 뭐 다리 잘라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발가락에 그냥 물집이었대요. 물집. 약만 먹었잖아요. 물집이었는데 다리를 24시간 만에 절단을 했대요. 이게 이유가 약만으로는 내 몸이 개선되진 않아요.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 의사예요, 의사. 이분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용감한 형제 아세요? 용감한 형사에서 독 전문가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편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는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대체의학이 되게 좀 유행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가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데,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당연히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금연, 금주, 다이어트.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박용우 교수님 TV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봤죠. 강북 섬신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병의 원인을 씨앗과 토양으로 그냥 설명을 했어요. 코로나19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감기처럼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토양, 내 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토양이 건강한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대요. 다이어트 기준이 안 먹고 운동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 거예요. 보면 짠,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고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까지 해보지만 체중이 안 주는 경우 많죠. 특히 갱년기가 넘어가면 심해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이 토양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연비가 떨어진 자동차에 비유를 했어요. 차가 오래돼서 연비가 떨어지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을 더 넣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망가진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고 운동 후에도 피로감과 통증을 더 크게 느낀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하라는 기존 다이어트, 기존 상식을 버리고 몸을 먼저 회복시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이 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래요.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는데 귀찮잖아요. 그게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래요. 몸이. 많이 먹는 건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몸이 회복을 요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몸을 정상 상태로 돌리는 게 일단 우선적이다. 그래서 한국인 식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을 했대요. 우리가 오랫동안 밥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필수 영양소 중심으로 식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소름 돋았었어요. 초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4주 리셋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단백질 쉐이크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몸의 감각을 되찾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좀 제안을 했는 그거를 만들어 줬는데 일단 비싸요. 귀찮아요. 마녀수프라고 아시죠? 마녀수프. 이거저거 섞어서 하는 거. 그게 쌀 것 같아요? 엔젝타가 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천연식품이야. 내가 직접 갈아 먹으면 되니까 시도를 하거든요. 딱 이틀, 3일 딱 지나면 그거 귀찮아서 못해요. 그리고 비싸요, 더.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는 4주가 아니고 몇 주예요? 3주, 21일 셀톡을 하게 되면 정말 내 몸, 내 토양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도 그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력하게 못 권하는 이유가 못할 거 알거든요. 못할 거 알아요. 당뇨병 걸려갖고 오면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당뇨병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먹고 운동 안 할 걸 아는 거예요. 의사들은 못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약이나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토양 바꾸실 생각이 있나요? 네. 다 같이 응원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셀톡을 시작을 했습니다. 21일 셀톡. 결과가 어떤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루테인, 밀크시슬, 글루코사민, 글루타치온, 비타민C, 칼슘제 여러 가지 따로따로 챙겨 먹었다 그러면 아침 식사 이렇게 우아하게 함께 바꿔 먹자. 하실 수 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마시던 커피 이뻐지고 건강해지는 커피로 그냥 바꿔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파는 제품은 이게 전 제품이 다예요. 아침 식사 바꿔 먹고 후식 커피 바꿔 먹는데 이 B12는 꼭 왜 먹어야 되냐 하면 당뇨병 환자들이나 고지혈증 환자들이 손발이 괴사하고 아까 그 사람도 발에 물집 생겼는데 다리를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얘가 좋은 게 몸에 들어오면 50% 역할이에요. 나머지 손끝 발끝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이 이 B12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RXP
이거는 그냥 드셔보시면 압니다. 저희 최은숙 사장님 남편분이 박훈 사장님이시라는 분인데 되게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인데 몸을 쓰는 일을 좀 하시거든요. 얘기해도 괜찮죠? 예. 그런데 RXP를 아침에 먹고 나가는 거랑 안 먹고 나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대요. 아침에 먹고 나가면 저녁에도 PC방 갈까? 이 생각을 하는데 PC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조금밖에 모르지만 근데 RXP를 안 먹고 출근한 날은 오면 바로 골아 떨어지신대요. 진짜 요거 한 포 차이가 그래서 RXP는 한동안 품절됐었잖아요. 그 저희 남편분이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그 후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을 솟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먹어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기 밤 좀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왜 그런지는 드셔보시면 아니까 예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체험 스토리를 여기서 들어봐야 되는데 체험 스토리 제가 빼달라 그랬어요.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체험 스토리 끝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이에요. 항상 빠지지 않는 술잔이 있어요 여기. 좀 안타까운데 23년도 3월 달에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처음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김진표 스폰서님이랑 둘이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아무리 좋아도 이런 건 안 없어질 거야. 이런 게 없어지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제가 운동화 빠는 날이라는 세탁소 운동화만 빨아요. 예, 손으로 빨아요. 하루에 적으면 50켤레 많으면 100켤레를 손으로 세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손목 결절종이라는 그 양성 종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근데 병원 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요? 네. 아프진 않은데요. 네. 다행히 신경은 안 누르네요.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보기 싫어요. 네. 보기는 싫어요. 그럼 수술하세요. 근데 수술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진 않아요. 주사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주사로 빼면 한 달 안에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주머니가 있대요. 주머니. 그 주머니에 그 골수가 차는 거예요. 손목 그 골수가 차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지는 건데 이거는 100% 수술 안 하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으면 수술을 하든가 그러니까 원래 아프면 그냥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보기 싫으면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뭐 결혼됐는데 뭐 이거 뭐가 그냥 됐어요. 그냥 수술 안 할게요라고 했는데 10년을 넘게 달고 사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 근데 없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체험 사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걸로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진표 스폰서님 맨날 눌러보면서 이거 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딱딱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좀 살짝 말랑말랑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줄었다 커졌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다. 예. 허위 가득한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여기 미성년자 없으시죠? 좀 과격한 얘기도 있고 좀 저질스러운 얘기도 있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짧은 거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갈게요. 너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왠지 알아? 왜? 우린 그만한 돈이 없어. 돈으로 당연히 행복 살 수 있지. 우린 돈이 없다니까. 못 사. 행복을 돈으로 살려면은 돈이 존나 많아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너 나이키에서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사면은 기분 좋지. 기쁘지. 거기까지. 기쁨. 우리가 기쁨은 살 수 있어. 행복은 한 에르메스. 못 사. 가방 하나에 5천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진짜 내 남자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딱 뚜렷하고 오빠는 확실히 이렇게 남자가 좆대가 확실히 있어. 좆대가 뚜렷해. 좆대지. 좆대 아니야? 오빠가 좆대가 있어서 좋다 이거지? 응. 그래. 우리 저기 우리 다이소에 기쁨 사러 올래? 그래. 가자. 다이소 가자. 어때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이소에 기쁨 사러 가고 싶어요? 아니면 백화점에 행복 사러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백화점에 행복사로 가는 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상 플랜이에요. 보상 플랜. 예. 우리는 돈 벌러 왔잖아요. 예. 건강만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돈까지 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보상 플랜을 제가 풀어보니까 자세히 풀어도 잘 모르고 대충 풀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풀어드릴 테니까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애프터 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수당이 있습니다. 이 추천 수당은 없는 회사가 한 95%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도 포인트, BV 이런 거에 뭐 5% 준다, 10%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매출 금액의 10%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토요일 날이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4일 만에 수당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에 하시는 분들은 아니 수당을 이렇게 빨리 준다고? 이런 회사가 있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220만 원 쓰고 다시 220만 원 버는 거는 이거 추천 몇 명만 해도 그냥 그건 통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만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원수당. 이거는 A팀, B팀 중에 소실적, 100원이라도 많은 팀을 대실적, 100원이라도 적은 팀은 소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실적 기준으로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22.2%를 줍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차등 지급이 없잖아요. 아무나 누구한테 다 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재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중간 직급자나 아니면 최고 직급자인 저 뒤에 계신 김기복 스폰서님이나 똑같이 22.2%를 주다 보니까 사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만 원 더하면 수당 5% 더 준대요. 사재기 할까요? 안 해요? 사장님은 되게 뚜렷. 줏대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네. 줏대입니다, 줏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재기조차 막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MDM.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급을 유지하면 그냥 100만 원씩 더 주는 소소한 보너스. 이것도 회장님의 마인드가 녹아 있는데 타사에서는 대부분 상위 직급자들한테 주는데 이 회사는 아래 직급자들이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튼튼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한테 주는 보너스. 네 번째는 직급 보너스. 이것도 5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한 번 달성하면 바로 주고 땡. 이것도 타사에서는 조건이 있죠. 2달 유지해 준다, 3달 나눠서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달성을 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 어찌어찌 해갖고 달성을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달성을 해야지 1억 8천만 원을 받는데 한 1억이 모자라. 그럼 할까요? 1억 8천만 원 받는데 하겠죠. 근데 그 제품 어떡할 거예요? 예, 1억 8천만 1억 좀 힘들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방에 주고 모든 걸 땡 하니까 사재기가 필요 없다. 모든 게 사재기 필요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섯 번에 매칭 수당. 와, 이것도 대박입니다. 진짜 저는 5번, 6번 요 수당 때문에 했는데 매칭 수당은 제가 사장님을 직접 모시고 왔어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벌어가는 돈에 저는 플래티늄이라는 지급자이기 때문에 40%를 준대요. 이거 만약에 시니어면 10%.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사장님 1,000만 원 벌게 도와주시면 저한테 400만 원을 사장님 거에서 뺏어주는 게 아니고 긴장하지 마세요. 네. 회사에서 따로 데리고 오신 분 돈 잘 벌게 해줬으니까 이만큼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육아 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든 뭐 보험회사는 리크루팅 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인원수 상관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 다 이분은 이번 달에 제가 1억 벌게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사장님 1,000만 원. 사장님 2억? 어차피 상관없어. 3,000만 원 넘어가면 똑같아. 그래서 상관없는데, 예. 뭐 10억 해요. 10억. 예를 들어서 10억.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후원 수당이 8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가. 예. 예. 사장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상 플랜을 유미 사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어찌됐든 이렇게 벌어가면 여기서부터 저는 40%를 받는데 3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 한 사람한테 락이 1,2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인원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내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걸 모두 주겠대요, 매달. 대박이지 않나요? 예. 박수 안 치시면 이해 못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엔 오토십 수당. 이것 또한 대박입니다. 벚꽃 엔딩 아시죠? 예, 이 벚꽃 엔딩 얘가 봄만 되면 10억씩 받는데요. 봄만 되면 그냥 무조건. 그리고
나훈아, 남진 아시죠? 이 두 분도 되게 옛날에 유명했던 분들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나훈아는 작사 작곡을 정말 열심히 잘했대요. 감각이 있으시니까 그랬겠죠. 남진은 노래만 잘했대요. 근데 지금 현재 나훈아는 은퇴를 해도 매년 1억씩은 나온대요. 로얄소득으로. 근데 남진은 자기가 노래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로얄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 세계에 자수성가가 된 모든 사람들은 10원, 5원 요 정도 돈으로 엄청난 큰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빌 게이츠도 소프트웨어 하나 팔려고 갈 때마다 5원 정도의 로얄티를 받는데요. 스타벅스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커피 한 잔 팔려 나갈 때마다 10원의 로얄티를 받는데요. 판권은 다 줘버렸어요. 근데 그 10원으로 1년에 가져가는 돈이 9천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나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커피 한 포가 뜯겨져 나갈 때마다 24원의 로얄티를 준다. 그럼 스타벅스의 몇 배예요? 2.4배다. 그 계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되게 쉬운데 10원, 24원, 2.4원. 네, 아무튼 24원의 로얄티를 주는데, 제가 이게 너무나 고맙게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 26년 12월까지 연장이 됐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저는 분위기상 올해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0만 원만 넘어가면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바뀐 게 드림 오더팩 아니면 비전팩, 요거 하신 분들한테만 준다고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안 줄 때가 됐다. 근데 올해 연장이 돼서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오자. 이 24원 로얄티를 받게 하자.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내가 4명을 소개하고 그 4명이 4명을 했을 때 9대까지 가면 한 달에 5억이라는 플랜이 나온대요.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5억 말도 안 되니까.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0.5%만 잡자고. 0.5%만. 그러면 얼마예요? 250만 원. 계산 안 되시는 분들이 많네 오늘. 근데 250만 원이에요. 그것도 많다고 치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잡아보자고요. 내가 원래 먹던 커피 그냥 14만 3천 원인데 한 달에 14만 3천 원에서 15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4,800원에서 하루에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 여기서 요거 얘기 잠깐 한번 할게요. 사장님 지갑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다 드세요. 제가 안 볼 거니까. 현금 얼마 있어요? 현금 없어요? 현금 들고 계신, 지갑 가지고 계신 사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갑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니,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네. 자, 사장님 카드 있죠? 카드 이번 달에 얼마 썼어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쓰는 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카드값 나와보면 이걸 내가 썼어? 이런 분들 엄청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4,800원, 5,000원 밖에 안 해요. 조금 더 쉽게 남자분들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자분들도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개인차니까 기호식품이에요. 담배 피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었다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너 담배 값으로 집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담배 평상시 처음부터 안 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담배값 모아갖고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못 사죠. 근데 엔젝터에서는 담배값만 모아도 집 산다니까요? 그 돈이에요, 이 24원이.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 내가 먹던 커피 바꿔 먹었을 뿐인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들어와도 국민연금보다는 100번, 1000번 낫다. 이 얘기 이재명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 방송이라. 아무튼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바빠 죽겠는데 아직 연장돼갖고 올해 말까지만 하면 된다며.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말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 중국, 중국, 미국, 일본, 뭐야? 어찌됐든 걔네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나라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밀어주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육성하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조금 밀어주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이 네트워크 마케팅 2위래요. 2위.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근데 다 하지 말라 그래놓고 지들은 뒷구멍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우리 집이 아무로 가는 회사 세제를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가 터지는 회사에 뭐 나오는 뭐 발가락에 뿌리는 뭐 요것도 좀 쓰고 있고. 근데 누가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요. 참고로. 예. 근데 아무튼 한국이 2위다. 그래서 뿅.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삐끼삐끼 송이라는 게 20년 전에 H.O.D. 토니안이 만든 음원이에요. 20초 정도 되는 짧은 음원인데 갑자기 작년에 빵 터졌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얘가 이제 이 그 치어리더가 춤추면서 하는 뭐 그게 터져가지고 이 노래가 음원에 뜨기 시작했는데 1억 뷰를 찍었대요. 1억 뷰를 찍으면 얼마나 벌까요? 아무튼 몇 억은 벌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런 거니까. 근데 얼마 벌었냐고 물어봤더니 토니한테 26만 원 벌었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대. 그래서 저작권료 수입 신청을 안 해놨대요. 그래서 인지 신청을 해서 26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볼 때 우리 엔젝타가 저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회사 잘 될까? 근데 잘 되면 어떡할 거예요? 뭐든지 백다방 처음에 잘 될 줄 알았을까요? 스타벅스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10억씩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무슨 뭐 로열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2명인가 3명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때 그 킨텍스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몇천 명 모였대요. 그 몇천 명 중에 2명인가 3명 했는데 나머지들은 지금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지. 근데 이 엔젝타가 그런 회사라고요. 왜냐면 암땡땡, 애땡땡, 전국 사업자 다 모여 그러면 20만 명이 모여요. 근데 이 엔젝타가 전국 사업자 다 모여 그러면 이제 아직 1000명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초기 극선점이다. 모든 게 돈을 벌려면 기득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엔젝타는 기득권도 아니고 아주 이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셔야 돼요? 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할까요? 네, 못해요. 내가 만약에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래요. 맞나요?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죽는다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예. 사장님들은 백화점에 행복 사러 가고 싶어요? 다이소에 기쁨 사러 가고 싶어요? 예, 행복 사러 가고 싶죠. 그래서 저는 밥 받고 먹고 커피 받고 마시고 1000만 클럽으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스피치 해 주신 두 분께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신규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애프터 미팅 진행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